만약 오늘 당신이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이 당신이 부유하게 은퇴할지 아니면 남은 평생 돈 문제로 고통받을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결정이 명문대 졸업장이나 고액 연봉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실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이 단순한 전략은 당신이 매주 커피 몇 잔을 마시는 데 쓰는 돈 정도를 따로 떼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비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에 관한 이야기이며 시간에 관한 이야기이고 현대사회가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인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의 금융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아르바이트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테헤란로를 오가는 회사원들, 고학력자들, 그리고 겉보기에는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이 통계에 포함됩니다. 잔혹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없는 굴레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 과정을 반복하지만 의미 있는 자산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신형 수입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유행하는 명품 옷을 입으며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비의 껍데기 아래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이며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존재하며 그 시작이 당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적은 금액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닌 차갑지만 정직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1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부를 쌓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트레이더들, 회사를 수조 원에 매각하는 IT 기업가들, 혹은 로또 당첨자들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극적인 예시들은 뉴스 헤드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지배하지만 그것들은 예외일 뿐 규칙이 아닙니다. 부를 쌓는 진짜 비밀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꽤나 지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루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일관성, 시간,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일하는 복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학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단 10만 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즉시 동년배의 60%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재정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10만 원이 거액이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무언가를 모으는 규율을 결코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달 예산에서 1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그 돈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두 번, 충동적으로 구매한 옷 한 벌, 혹은 거의 보지도 않으면서 매달 결제되는 여러 구독 서비스 요금과 맞먹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에 들러 무심코 집어든 간식비일 수도 있고 당신이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잘한 카드 결제 내역들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에게 10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 돈을 소비해서 부의 축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겨우 10만 원으로 무슨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만약 당신이 월급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유 자금 1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10만 원이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돈을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돈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 1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지출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쌓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결정적인 규율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돈을 투자의 세계로 밀어넣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달 1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금융 우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곳은 당신의 돈이 단순히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지폐 조각이기를 멈추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돈은 당신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든 사이에도 수익을 창출하며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부를 생산하는 기계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 10만 원을 주식시장이나 인덱스 펀드에 넣어 일하게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8%에서 10%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의 매월 10만 원 납입금은 단순히 원금일 200만 원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돈이 돈을 벌어온 결과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혁명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초기 수익을 보고 나쁘지 않네. 하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면 아래에서 구축되고 있는 기하급수적인 힘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장의 단기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부의 창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타임라인을 확장할 때 일어납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 혹은 40년에 걸친 경력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꾸준히 투자된 똑같은 10만 원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숫자로 성장합니다. 이 변화 뒤에 숨겨진 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당신의 수익은 미미해 보일 것입니다. 100만 원에 대한 10% 수익은 고작 10만 원입니다. 당신은 이 10만 원의 수익이 투자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벌기 위해 야근을 몇 시간 더 하거나 중고 물품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잔고가 커짐에 따라 그 수익률은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변환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5억만 원에 도달하면 같은 10%의 수익률이 단 1년 만에 500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1억 원에 도달하면 당신은 투자만으로 매년 1억만 원을 벌게 됩니다. 3억 원이 되면 당신의 돈은 매년 3억만 원을 창출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투자는 단순히 월급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급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일찍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25세에 시작하는 것과 35세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10년치의 원금 납입금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투자했어야 할 모든 돈에 대해 10년 동안 붙었을 복리 성장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숫자들은 합리적인 연간 수익률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주식시장의 역사는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부추길 때 계획을 고수할 수 있는 규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축보다 소비를, 투자보다 지출을, 장기적인 부의 축적보다 즉각적인 쾌락을 장려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 풍조는 이러한 유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매달 당신은 그 10만 원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더 확실하고 즐거운 무언가에 쓸 것인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세일을 하거나 친구들이 비싼 주말 여행을 계획하거나
혹은 소소하게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헌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꾸준한 투자를 통해 부를 쌓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투자 자동화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들은 매달 나가는 투자 납입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의 기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자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의 축적 과정을 가속화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계좌의 월별 성장세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진정으로 흥분되는 일이 됩니다. 투자를 희생으로 여기는 대신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흥분은 당신이 월 납입금을 늘릴 방법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소비하는 대신 재투자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여 월급이 올랐을 때 생활 수준을 높이는 대신 그 차액을 투자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투자 원금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돈이 매달 상당히 불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그 성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막대한 부를 쌓는 사람들과 소비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무언가를 살 수 있는지 묻는 대신 그 구매가 미래의 부에서 얼마의 비용을 치르게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단순한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리게 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투자 성장 잠재력입니다. 부자들은 모든 돈이 복리 성장을 통해 여러 배의 돈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는 그들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규율이 있거나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돈과 시간에 대해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복리 성장의 힘을 진정으로 파악하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직업이나 집 혹은 어떤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는 매달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잠재적 성장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묻는 질문은 이 전략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단지 종이 위에서만 그럴듯한 이론적 수학인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종 매우 겸손한 시작점에서도 상당한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논의한 복리 성장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꾸준한 투자를 약속할 때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매월 10만 원의 기여를 훨씬 넘어서는 금융규율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고 경력 결정에 대해 더 전략적이 되며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저축하고 투자한 돈이 있을 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자유는 쇼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10만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언제 시작하는가라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는 철저하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20대의 1년과 50대의 1년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365일이지만 복리의 세계에서 그 무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불공평한 진실을 파헤쳐보기 위해 두 명의 가상인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25세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민수 씨와 35이 되어서야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지훈 씨입니다. 민수 씨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우리가 앞서 언급한 10만 원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10만 원을 주식형 펀드나 우량주에 적립했습니다. 반면 지훈 씨는 20대 내내
욜로 문화를 즐기거나 혹은 아직은 즐길 때야.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그때 많이 저축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35세가 된 지훈 씨는 문득 뒤처졌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잔인한 수학이 등장합니다. 지훈 씨가 민수 씨를 따라잡기 위해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단순히 10년을 늦게 시작했으니 민수 씨보다 조금 더 많은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답은 충격적입니다. 지훈 씨가 60세 은퇴 시점에 민수 씨와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려면 민수 씨가 투자하는 금액의 2배, 아니 3배 이상을 매달 쏟아부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 씨가 25세에 투자한 첫 10만 원은 60세가 될 때까지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굴러가며 수십 번의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 자가 증식을 반복합니다. 반면 지훈 씨가 35세에 넣은 첫 10만 원은 굴러갈 시간이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덩이가 구를 수 있는 언덕의 길이가 훨씬 짧은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지연의 비용은 단순히 당신이 저축하지 않은 원금의 합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친 복리 효과의 기하급수적인 상실분입니다. 당신이 투자를 10년 미룰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200만 원의 원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억 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금이며 정부가 아닌 당신의 망설임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대출, 취업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자마자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위험한 도박처럼 보이고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님 세대, 즉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겪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꼬박꼬박 적금 부어서 종잣돈을 만들어라. 과거 금리가 10%, 20%였던 시절에는 그 조언이 진리였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자산이 빠르게 불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은행 이자를 갉아먹는 시대에 현금만을 고집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안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니 안전해 보입니다. 계좌 잔고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구매력이라는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0만 원은 10년 뒤에도 숫자상으로는 0만 원 플러스 약간의 이자로 남아있겠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확실하게 돈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만 원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넣었는데 내일 9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10년, 20년으로 넓히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우량 자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상향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혁신하고 경제는 성장하며 통화량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0대 혹은 50대에 이 글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미 늦었어. 20대 때 시작하지 못했으니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늦게 시작했다면 전략을 수정하면 됩니다. 20대가 1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40대는 30만 원, 50만 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행히 40대와 50대는 20대보다 소득이 높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지출 패턴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여 투자 원금을 늘림으로써 시간의 열쇠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세에 시작해도 60세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년은 복리 효과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무를 심는 것의 차이는 20년 뒤 빈곤 노년과 여유로운 노년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머리로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지연의 대가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시장이 최고점을 찍을 때 환희에 차서 꼭지에서 사는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변동성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며 공매도 세력도 아닙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장기적인 이득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당장 눈앞의 사냥감을 잡는 것이 1년 뒤의 식량 비축보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사회에서 이러한 본능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탐욕에 휩싸이고 주가가 내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10만 원 적립식 투자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당신을 보호해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